그런데 3월 15일 모든 상황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이 달걀의 어디쯤에 우리는 있는 걸까요? 보이십니까? 그런데 3월 15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눌러버리게 된 거죠. 이것만 알면 끝! 부동산 폭망, 주식 폭망하기 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바입니다. 지난 시간에 게임의 법칙 1편과 2편을 통해 찌그러진 코스톨라니의 달걀을 보셨죠? 바닥 부분으로 찌그러진 코스톨라니의 달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연준의 금리 인하는 매우 굉장한 위기이자 엄청난 기회입니다. 시장에 풀린 거의 무제한적인 달러는 우리에게 환희를 줌과 동시에 불안을 선물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경제 주기의 흐름을 알아챌 수 있는 어떤 시그널이 있을까요? 코스톨라니의 달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통의 경우 자본은 불경기와 호경기를 위아래로 왔다 갔다 순환하면서 노예들의 자산을 헐값에 뺐습니다. 자본은 피도 눈물도 없죠. 영화 타짜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쉽게 도박판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처음엔 판을 휘젓지 않습니다. 천천히 간을 보죠. 이겼다가 졌다 밀당을 하면서 그리고는 상대방에게 슬슬 승리의 마약을 조금씩 주다가 판이 거의 끝나갈 때쯤엔 엄청난 승리를 안겨줍니다. 승리에 도취된 타겟은 오늘은 돈 좀 많이 딴 것 같다 라는 그런 기분이 들죠. 이젠 집문서를 걸고 급전을 빌립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기 때문이죠. 그동안 잃었던 서름을 생각하면서 본전을 찾을 생각뿐만 아니라 대박을 날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분도 듭니다. 상대방이 이젠 별거 아니라고 느껴지게 되죠. 그리고 결론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연준은 금리를 0%로 만들었습니다. 판을 열어준 거죠. 우리 모두에게 판을 열어준 겁니다. 당분간 우리 모두가 기분이 매우 좋을 것입니다. 지난번 보여드린 찌그러진 코스톨라니의 달걀을 보시면 흐름이 그럴 수밖에 없죠. 물이 들어왔습니다. 달걀의 아랫부분에 엄청난 양의 물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 들어왔을 때 저어야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위기와 기회라는 이 한문 글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글자 차이입니다. 같은 글자 기를 쓰고 있죠. 기라는 글자는 기계나 사회와 같은 조직에서 시프팅이 일어나는 그 짧은 기간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벌지 못한다면 이상한 겁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최소한 주식 시장에선 연 20%에서 30%의 평균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을 제외하고요. 일반 부동산 시장은 정말 뜨겁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동안 꾹 눌려있던 시장이 팍 하고 살아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모기지 금리와 실수요자들 그리고 적은 매물이 만들어낸 패닉 바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실업률이 높아지면 점점 더 패닉 바잉 현상이 커질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잘 들어보십시오. 실업자가 늘어납니다. 그동안 크레딧 카드 빚도 많았고 직장도 잃은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이 집을 팔고 싶습니다. 지금 집 가격도 꽤 좋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가족들은 이제 집을 팔고 다른 지역으로 직장을 찾아 나서면서 렌트를 얻습니다. 이 현상은 렌트 수요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렌트 수요가 슬슬 알게 모르게 수요가 늘어나면 렌트비도 역시 슬슬 상승합니다. 어서 많이 본 그림 아닙니까? 바로 부동산 화랑이 일어나기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렌트를 살던 다른 사람인 박똑똑 씨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 사람은 그동안 저축도 열심히 해왔고 몇 년 전에 산 테슬라 주식이 어카운트가 벌써 1년 만에 5배가 됐습니다. 10만 불 넣었는데 50만 불이 뚝딱 생긴 거죠. 이제 이 박똑똑 씨는 비싼 렌트비가 마음에 안 듭니다. 이제 이분은 실수요자가 됩니다. 집을 보러 다니죠. 렌트비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렌트비보다 조금 더 내면 약간 외곽에 너무나 이쁜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풍선 효과죠. 다른 쪽은 눌려서 찌그러지지만 다른 한쪽은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수요자가 지금 너무 많네요. 모기지 이자는 너무 싸고 매물은 없고 이런 상황이 2021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어쩌면 더 심각한 상황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 정책과 연준금리의 조정으로 정부는 경기를 호황으로 밀어붙이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예정이고요. 그런데 그게 잘못되면 코스톨라니의 달걀에 있는 이 화살표의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역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 불황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연준은 금리를 손보거나 정부는 공짜 돈을 무한대로 더 찍어내야 할지 모릅니다. 앞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잘 적어 두십시오. 이것만 꼭 알고 계시면 시장의 변화를 감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먼저 이 숫자들을 보십시오. 이 숫자는 아프리카에 있는 빈민국의 코로나 현황일까요?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이 숫자의 증가치만 보면 남미나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촬영일인 오늘은 서기 2020년 7월 20일 현재 미국에 380만 가까운 확진자가 있습니다. 사망자는 무려 14만 명이 넘습니다. 정말 전쟁이 따로 없죠. 인류사에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큰 전쟁이라고 하면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합한 것보다 거기서 많은 사망자가 나왔지만 미국에서만 더 많은 사람들이 불과 수개월 만에 코로나로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 숫자에 민감해야 합니다. 만일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점점 늘어나기만 한다면 분명 다시 한번 셧다운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한 달 전만 해도 아는 사람의 오빠가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놀랐는데 최근엔 아는 사람의 작은 아버지와 작은 어머니가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교회에 다니던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이처럼 몇 주 전에는 한 달이 걸쳐야 걸린 사람들이 있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요, 제가 직접 아는 지인 2명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백신이 나온다 해도 충분한 생산량과 누구나 구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으로 나올지는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매일 나오는 이 통계에 깨어 있으십시오. 다음은 이 통계와 별도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코로나 통계와 별개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보아왔듯이요, 미국인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아니면 이제 뭐 이런 죽음의 일상이 유스트 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이제 뭐 100명당 1명이 죽어나가도 아무렇지 않은 거죠. 뭐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 체념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매우 긍정적인데요. 그들의 경제적 상태나 코로나 발병률과 관계없이 이 사람들의 심리적으로 이 사람들이 열려 있다면요, 정말 다행입니다. 이것은 미국 특유의 심리적 상황, 무한 긍정주의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요. 최근에 미시간 유니버시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영향을 받긴 받는 것 같습니다. 기관마다 이 지표를 추출하는 방법이 다르고 그 나타내는 그 숫자가 다르긴 한데요. 일관적으로 6월 달보다 7월 달이 현저히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심리보다 더 센 놈이죠. 바로 연준의 금리 조정을 우리는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미국 역사 최근 20여 년간 최저 이율로 현재 모기지론을 구할 수 있습니다.
30년 모기지로는 3% 이하로 구할 수 있죠. 최근에 라이브 방송을 했을 때 우리 채널 구독자 중에 한 분께서 2.8%에 구하셨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주식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마진을 쓰셔도 부담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공짜 돈이죠. 그러니 주식시장도 활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들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PPP론을 받은 회사들 명단 보셨죠? 빌리어네어들, 프랜차이즈 회사들, 컨트리 클럽, 대형 교회를 비롯한 non-profit 법인체들, 그리고 헐리우드 스타, 래퍼, 카이니 웨스트까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공짜 돈이다 하니까 다들 걱정은 요만큼도 없는 그런 회사들까지 너도나도 가져갔습니다. up to 10 million까지 빌려갔죠. 방법도 참 세세합니다. 자기들의 작은 그 자회사들을 총동원하는 방법을 썼더라고요. 확실히 연준의 금리 인하는 부담 없는 대출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담 없는 대출이 마냥 부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 있고 책임 있는 기업과 사람들에게 경제적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우주적 규모의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 정책은 정부의 다른 지원책들과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고려할 점으로 정부 지원책을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현재 스탁마켓은 현실 경제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프린팅 머니로 부동산 마켓과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죠? 미국 정부가 2020년 1월부터 9개월간 2.7조 달러의 예산 적자가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2.7 트릴리언 달러를 썼다는 얘기가 아니라 원래 예산에서 적자라는 얘기입니다. 의회 예산국은요, 올해 이런 속도라면 예산 적자가 3.8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금융위기 당시 2009년에 정부 예산 적자는 1.9 트릴리언 달러였습니다. 사실 몇 개월 후에 미국 정부가 부도난다고 해도 이상할 일이 없죠. 하지만 미국은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독점적인 달러 프린팅 공장입니다. 현재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 적자는 앞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시간도 그만큼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10대 빠따 맞을래? 아니면 학교 끝나고 10대 맞을래? 그 차이일 뿐입니다. 통제불능의 미국 정부의 예산 적자 수치는 인플레이션을 훨씬 능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미국 세금 납부자인 시민은 이 빚을 절대 영원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 스미스가 국보론에서 얘기한 보이지 않는 손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본주의는 원래 없었던 거죠. 자본주의는 예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금본위제를 미국에서 포기했을 때부터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자본주의를 완전히 청산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현재 중국식 국가자본주의를 넘어서는 국가주도 계획 경제에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 미국 시민들은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맞춰서 최근 금 가격은 1,800불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돈은 엄청 풀리고 금 가격은 엄청 올랐다. 무슨 얘기입니까? 돈의 가치가 점점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 이 얘기죠. 사람들은 돈에 더 이상 밸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금으로 모두 몰리고 있습니다. 사실 골드 프라이스의 최근 상승세는 나스닥과 맞먹습니다. 그리고 골드 관련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골드 ETF하고 골드 프라이스는 싱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이 골드 프라이스가 던져주는 메시지는 매우 강합니다. 디플레이션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무서운 신호죠. 실물로 돈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하지만 더 걱정해야 하는 것은 실업률입니다. 이 실업률에 따라 경제 정책이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공화당이라고 해도 PUA를 줄이거나 혹은 없애려고 해도
실업률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생각이 바뀔 수 있게 되죠. 실업률은 실업자 자신의 수입이 줄거나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수많은 기업이 고용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처지라는 점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실업률이 발생하는 많은 비즈니스가 자진적으로든 아니면 지방정부의 셧다운 오더 때문이든 식당이나 가게 문을 닫고 공장을 멈추고 회사 문을 닫는다면 당연히 소비가 줄 것이고 다시 고용을 줄이거나 해고를 늘리고 비즈니스들은 생산을 줄이거나 멈추어야만 하는 악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가게, 식당, 프랜차이즈에서 글로벌 사이즈의 기업까지 문제는 미국 경제의 70% 이상이 소매 소비를 통해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소비가 계속해서 늘어나야 미국 경제가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미국 정부도 돈을 찍어내고 스티뮬러 책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현재 7월까지 PUA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문제죠. 모기지론 지급 유예는요, 연장 신청을 했다면 10월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들도 문제지만 현재 너무나 많은 사람이 아파트 페이먼트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 아파트를 소유한 분들에게 전이 되겠죠. 스몰 비즈니스 오너와 실업자들이 렌트비를 못 내고 있고요. 아마도 많은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은 수개월 내에 다시 말하자면 이번 해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낮은 금리가 유지되는 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미친 듯한 광풍에 휩싸이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정부가 인위적으로 올머스트 죽은 사람을 살리려고 최고 전압으로 올리고 전기 쇼크를 주는 그런 정책입니다. 죽어가는 심장도 멈춰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전기 쇼크를 최대한 올리고 막 쏘아대는 꼴이라고 할 수 있죠. 시장을 보십시오. 아니,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어떤가요? 지금 저는 실물 경제에 관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댓글에 본인이 종사하는 업종만 밝히고 현재 상황이 어떤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이제 우리는 살펴보죠. 주식시장은 이번 주부터 굵직한 기업들이 어닝을 발표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부터 테슬라까지. 이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회사들의 세컨 쿼터 어닝이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 전체 시장의 파동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세컨 쿼터 어닝이 좋아도 주가가 빠질 수 있는데 바로 앞으로의 사업 전망 가이디언스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주가가 좋은 2분기의 실적에도 불구하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쇼텀하게 움직이는 주가의 향방입니다. 이번 주가 큰 방향을 정하게 되는 거죠. 부동산 시장은 어떻습니까? 6개월 후에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저는 제일 궁금합니다. 2021년 초에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을까요? 계속적인 정부 지원책과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무언가를 할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forbearance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요? 8월 이후 PUA가 없어진 뒤 직장을 잃은 사람들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7월 5일 현재 4.1 밀리언의 론이 forbearance 상태입니다. 모기지 기관은 3월 18일 이후 60일 동안 롬 디폴트에 대해 유질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최대 180일간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9월까지 모기지 페임을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디폴트가 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법적 구제 조치를 필요하신 분들은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모기지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페니메나 프레디맥, 연방주택관리청이나 재향군인회, 농무부 이런 데서 받은 대출은 아마도 상환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다른 대출 기관들은 나중에 어쨌든 간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상환해야 하는 점입니다. 이 점은 모기지 회사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기준을
어떤 통제하기 위해서 정부 기관이 나서야 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부동산은 사실 이러한 이유로 10월부터가 문제입니다. 직업을 잃고 또 수입이 줄거나 없어진 그런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화당이 문제입니다. 다 퍼주려고 하는 트럼프와는 다르게 공화당은 상당히 보수적이죠. 일부러 일 안 하는 실업자들한테 이런 거 왜 줘야 하냐? 더는 못 준다. 이런 식입니다. 민주당은 3.5 트릴리언을 쓰자고 하고 공화당은 1 트릴리언 정도도 아깝다고 합니다. 양쪽 얘기를 들으면 다 맞는 말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거대 양당은 협의를 해야 하는데 너무 갭이 서로 간에 크게 존재하고 또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면 또다시 엉뚱한 결론으로 흐를 수 있죠. 너무 급하게 지금 모든 게 돌아가고 결정도 부실하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깊고 차분한 생각보다는 감정적이고 응급처치식의 정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2021년 대선이 끝난 후 리얼리티 쇼가 펼쳐질 것입니다. 2021년부터는 모두들 긴장 타고 있어야 합니다. 코스톨라니 할아버지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Always be fearful, never panic. 코스톨라니의 달걀을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야 할지 고민해 보십시오. 밑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진 이 달걀이 더 찌그러질지 아니면 원래 스케줄대로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국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 중 먼저 흰 수건을 던질 선수는 누구일까? 그리고 이 흰 수건을 던지기 직전에 나타난 가장 확실하고 결정적인 징후는 무엇일까? 라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더 많은 고급 정보에 접촉하고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리는 것을 원하신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길 바랍니다. 홍보도 많이 부탁드려요. 한 분당 한 12명씩 제자를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아무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